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9분입니다. 최근 이제 한 달에 뭐 100원만 내면 1년간의 월 데이터 6GB를 쓸 수 있는 요금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알뜰폰 100원 요금제인데요. 자, 알뜰 요금제의 장단점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나라 통신 시장의 문제점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효훈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알뜰폰 업계에 100원 요금제가 다시 등장했더라고요. 예. 진짜로 그 인터넷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월 100원이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최근 알뜰폰 업계에 이 100원 요금제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요. 네. 정말로 월 100원을 내면 한 달에 통화 100분에 데이터를 한 1기가에서 3기가 정도를 쓸 수가 있는 그런 요금제입니다. 네. 근데 일종의 프로모션, 그러니까 알뜰폰 가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용 요금제다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이 요금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네. 또 1년이 지나도 보통 10,000원이 안 되는 요금제로 바뀌니까 크게 네. 부담이 없는 그런 요금제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3기가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3기가면은 일반적으로 그 여행 같은 걸 갔을 때 네. 하루에 2기가 정도를 쓰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한 요금제고 대신에 LTE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8기가 정도를 쓰신다라고 하니까요. 네네. 평소보다 이 데이터를 좀 적게 쓰는 네. 세컨드 폰 같은 폰에 딱 맞는 그런 요금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해에 그 영원 요금제 있었잖아요. 예. 그게 몇 달간 있었죠? 꽤 거의 인기를 끌었던 한 것 6개월 정도 같은데요.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알뜰폰 업계에서 이제 영원 요금제 이어서 이번에 또 100원 요금제를 예.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출혈 경쟁인 건데 예. 이렇게 내놓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솔직히 여러 가지 이유가 굉장히 좀 많긴 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작년에 나왔던 영원 요금제 같은 경우는 네. 이동통신 3사에서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요금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 연말 실적 달성을 위해서 내놓은 네. 것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난 4월서부터 네. 알뜰폰 가입자 증가세가 좀 둔화된 상황이거든요. 네. 올해 안에 이 1,000만 가입자를 넘긴다. 라고 하고 있었다가 지금 한 980만 명 정도에서 지금 약간 주춤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한 회사에서 네.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으면 네. 다른 알뜰폰 회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구조가 나 있습니다. 혼자만 그냥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특히 이제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하고 있는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 현황이 네, 있는데요. 네. 이걸 보면 이동통신 3사 같은 경우는 이 신규나 번호 이동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 번 쓰면 그냥 예. 계속 쓰는 거고 대부분 다 이제 기기 변경을 하세요. 하죠. 네. 근데 반면 알뜰폰 같은 경우는 이 신규나 회선 변경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한 매달 50여만 명 정도가 됩니다. 매달. 예. 네. 사람이 이 필요에 따라서 알뜰폰 회사를 자주 바꾼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회사가 특가 요금제를 내놓으면 다른 회사도 똑같은 특가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연말 실적 달성을 위해서다. 예. 연말까지 실적 달성이 왜 중요한 거죠? 알뜰폰 업계에서? 그 원래는 업계에서 네. 계속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이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사를 가보면 보통 이제 세일즈 부서를 가보면 올해 뭐 몇만 대 판다라고 네, 크게 네.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정말로 그 올해 4월, 5월 달이 지나면서 요금자 보통은 1% 이상 매번 이 가입자가 증가해 오다가 네. 그게 1% 이하로 기세가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림세요 지금 오히려. 올해 매출 목적을 아마 좀 달성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으면은 네. 이 가입자가 한 10만 명 정도씩 늘거든요. 다시.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늘릴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늘리면 늘린 만큼 수익으로 많이 잡히나요?
아니면 이제 출혈 경쟁을 해서 예. 결국 가입자는 늘었지만 예. 알고 보면 앞으로 남는데 뒤로는 미치는 건 아닌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 일단은 요금제 자체에서 이제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알뜰폰에서 이 요금제에서 가장 큰 원가가 네. LTE 이 이동통신망 사용료인데요. 네. 이거는 이 소비자들이 지불한 금액의 일정 금액만큼 예를 들어 LTE 같은 경우는 한 47%를 기존에 있던 이동통신사한테 이 망을 빌려준 대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요금을 많이 내건 적게 내건 이 원가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알뜰폰 회사가 손해를 볼 일은 없는데요. 다만 회사를 운영하는데 네. 이 원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인건비도 있고 마케팅비도 그러니까요.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손해를 보면서라도 가입자를 늘리겠다라는 얘기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뜰폰이라는 게 저거잖아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라는 거죠. 예. 정식 명칭이.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이동통신 3사의 네트워크 그 망을 빌려가지고 자체 브랜드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조는 이해는 했는데 이제 영원 요금제는 한 6개월 하고 말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100원 요금제도 올해는 못 가지 않을까. 그렇죠. 프로모션 요금제니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는 게 없는 장사라서 올해 이런 요금제를 제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말 정도까지만 이런 프로모션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그 사람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뭐 사람이 어느 정도 늘 때까지는 계속 이런 100원 요금제를 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좀 영원 요금제보다 빨리 접고 있더라고요. 빨리 어떻게 예, 하고 있다고? 프로모션을 종료한 회사가 벌써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전체 알뜰폰 사업자가 몇 개 정도 되죠, 우리나라에? 지금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네. 일단 80개는 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알뜰 요금제 살펴보면은요, 꼭 100원 요금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초저가 요금제도 예.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뜰폰 특성상 좀 굉장히 다양한 요금제가 있는데요. 원래 저가 요금제가 원래부터 많긴 합니다. 저도 제가 쓰는 서브웨이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세컨드폰 같은 경우는 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요금제로 쓰고 있는 폰들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특가로 제공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요금제를 그냥 평생 할인 요금제다라고 네. 이제 부르는데요. 네. 데이터 1기가에 한 100분 통화 정도로 제공하는 100분. 요금제는 네. 2,000원대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걸 반으로 줄여서 데이터 500메가에 한 50분 통화. 그래서 주로 받는 전화로만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쓰시는 요금제는 1,000원대 요금제도 있습니다. 네. 또 한 달에 10GB 정도의 데이터를 주는 요금제는 한 10,000원대로 찾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스팟 요금제다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평생 할인 요금제 중에서도 가끔 월 8,000원씩 받는 요금제를 월 2,000원에서 3,000원대에 팔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이 깎인 금액으로 평생 동안 계속 쓰실 수가 있는 그거 거예요. 잡으면 좋으네요. 예. 근데 네. 다만 이런 요금제는 가끔씩 나오는 게 흠입니다. 그런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보통은 그 온라인에서 좀 이런 세일 정보를 네. 주로 올려놓는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아, 네. 거기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저가 요금제는 분명히 이제 그 반가운 상품인데 네. 그 아까도 여쭤봤습니다만 이동통신 3사와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요금제가 싸면 네. 운영이 진짜 가능한 건지 조금 더 구조를 들여다볼까요? 이게 남는 게 진짜로 없긴 합니다. 이 알뜰폰 사업자들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3%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네, 네. 이 적자에 시달리는 알뜰폰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 같은 경우는 ARPU 그러니까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한 3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알뜰폰 같은 경우는 그 절반 정도인 1만 6천 원 정도입니다. 다만 네. 뭐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자를 본 기업은 한 12개, 80개 기업 중에서 12개 정도라고 하고요. 적지만 대부분 다 흑자를 내고 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 알뜰폰 사업 같은 경우가 좀 다른 나라랑 조금 특이한 게 네. 그 기존 이동통신 3사에서 돈이 안 되는 LTE 가입자를 알뜰폰 회사에 떠넘겨요? 떠넘기는 이런 어. 형태여가지고요. 네. 앞으로도 딱히 사라지진 않고 계속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뭐 미국, 일본도 알뜰폰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약간 나라마다 이 알뜰폰 운영하는 정책이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음성 통화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요금제 이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무슨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형 할인 매장 같은 데서 운영하는 이 알뜰폰이 또 이제 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거나 이러면서 각각의 특징을 살려서 운영이 되는데 한국 같은 네. 경우는 LTE 가입자들이 쓰는 요금제 같은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이 LTE 가입자만 따지면 이 알뜰폰이 1등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이제 우리나라 통신 요금제가 너무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활비에서 이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지적은 나온 지 이미 오래됐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뜰 요금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면 당연히 가입자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예. 왜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로는 이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예. 증가 추세가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동통신사를 옮길 때가 주로 스마트폰을 새로 바꿀 때거든요. 그렇죠. 네. 한국 이동통신 시장이 출렁이는 경우는 제 경험에 의하면 딱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이 통사에서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풀었을 때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란이다라고 부르면서 뭐 최신 폰을 공짜로 가져가세요.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정말로 시장이 한번 출렁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싶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인데요. 네. 요즘은 이제 이런 일은 이제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알뜰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다 안 됩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요. 네. 스마트폰 구입할 때 사실상 보조금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나온 최신 스마트폰을 알뜰폰 회사에서 파는 경우도 거의 없죠. 대신에 그렇죠. 네. 자기가 폰을 직접 사가지고 와서 알뜰폰에 가입하세요. 이게 알뜰폰의 기본적인 이 구조다 보니까 이 요금을 제외하면 사실 알뜰폰으로 옮길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또 알뜰폰은 이익이 적은 만큼 대리점이 거의 없습니다. 네, 요즘 네. 온라인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스마트폰 구입이 아직까지 주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좀 예전 조사긴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80%가 이 오프라인으로 스마트폰 바꾸는데요. 네. 이 알뜰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대리점이 없는 만큼 바꾸고 싶어도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는 신제품의 경우는 이제 알뜰 요금제를 아예 사용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알뜰폰의 장점은 결국 그 요금제 말고는 없다라고도 하던데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편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야 이제 자급제 폰을 팔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최신 폰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다 최신형 폰도 직접 살 수가 있으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 알뜰폰 이용자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이 알뜰폰의 가장 큰 장점이 요금인 것은 맞습니다. 네. 저만 해도 1년에 한 70만 원, 80만 원씩 내던 요금을 이 알뜰폰을 바꾸고 22만 원 정도로 줄였거든요. 굉장히 1년에 한 5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죠. 네. 예. 다른 건 근데 솔직히 이동통신 3사에 비해서 못합니다. 다른 게 뭐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뭐 포인트라든가 어떤 아, 그런 서비스라든가 거요. 네. 또는 고객 응대 특히 AS 센터에 연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약정에 묶이지 않아도 되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거 괜찮은 예, 것 같아요. 사실 네. 약정이 약간 목줄 잡고 끌려가는 느낌이라 가지고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불쾌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없어서 정말로 이제 좋았고요. 네. 또 필요에 따라서 요금제를 쉽게 갈아탈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 위약금 같은 것도 없고 약정에 안 잡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많이 쓸 때는 좀 비싼 요금제, 네. 뭐 쓸 일 없거나 외국 나가 있을 때는 좀 싼 요금제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좋았고요. 또 다른 부가 서비스를 가입하라고 권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예 부가 서비스가 별로 없어요. 그 데이터 로밍 이런 건 어때요? 해외 갈 때? 예전에는 이 알뜰폰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데이터 로밍 못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도 거의 다 좀 해결이 된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솔직히 가입할 때 굉장히 귀찮아서 그렇지
가입하고 나서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다만 최근에는 좀 다른 일로 앞으로 이거 괜찮을까 싶은 그런 문제는 조금 있는데요. 뭐요? 이게 LTE 망 품질이 특히 이 특정 회사의 망을 쓰는 LTE 회선이 품질이 나쁘다는 얘기가 그래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 통사가 다른 이통사의 망을 쓰면은 그냥 품질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문제는 그 회사의 전체적인 LTE 망 품질이 안 좋아요. 네. 이게 요즘 이동통신사가 LTE 망 쪽에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인데 네. 이게 과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문제가 조금 생기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 이동통신 3사에서 뭐 공시지원금이라든가 선택약정 이런 게 네. 있다 보니까 이걸 통해 혜택을 받는 게 알뜰폰보다 낫다. 네. 요즘 저렴한 요금제도 많이 나오던데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장기 계약의 할인도 있고요, 장기 가입 할인도 있고, 다음에 가족 결합 할인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종류의 할인 많죠. 또 인터넷이랑 묶어가지고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약정 기간 내는 총액을 한번 네. 계산해 보시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기가 쉽진 않거든요. 대부분 1년에 내가 통신요금을 얼마만큼 내는지를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또 대리점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은 더더욱 이제 그렇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해요. 보통의 경우는. 예.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 최신 스마트폰을 네.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할부로 구입하는 게 좀 이득이, 보조금 받고 할부로 구입하는 게 좀 이익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쓰던 대로 그냥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진짜로 많이 네, 계신데요.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라 이 말씀이세요? 예. 그래도 최소한 저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계산기를 굉장히 잘 두드리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네. 저도 알뜰폰 가입하기 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스마트폰을 따로 사고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으로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확실하게 싸긴 더 쌉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 달에 한 5천 원, 10,000원 차이면 그냥 편하게 이동통신 3사가 낫지 않겠냐라고 네. 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시지원금 이런 것들은 비싼 요금제와 비싼 단말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예, 싼 요금제는 솔직히 공시지원금 같은 경우도 거의 주지 않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선택 약정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약정이라서 한 1년에서 2년 네. 동안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깨려고 그러면 또 위약금을 달라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또 이동통신 3사가 최근에 이제 내놓은 이 저가 요금제가 있는데 이 가격에 비해서 제공한 데이터가 4에서 6기가 수준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는 분명 못하지만 가격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알뜰폰만한 요금제는 이동통신 3사에는 없을 겁니다. 전문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것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내서 깜짝 그래요. 놀라실 거예요. 근데 알뜰 요금제가 사실 좀 너무 복잡해서 예.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분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어떻게 가입하면 좋은 건지 비교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일단은 오프라인에서는 우체국을 가시면 됩니다. 우체국? 예. 네. 예, 원래 우체국에서 이 알뜰폰이 대리 판매를 수탁 판매라고 하죠. 네. 알뜰폰 수탁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게 약간 다른 일이 있어서 멈췄다가 다시 몇 달 전에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예, 예. 다만 전체 우체국에서 하는 건 아니고 한 270개 우체국에서만 이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가시면은 한 6-6개의 알뜰폰 회사의 알뜰폰 요금제 또는 이제 폰까지 네. 이제 골라서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일반 피처폰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이 알뜰폰 허브나 모두의 요금제라고 해서 이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해서 고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알뜰폰 있거든요. 허브 모두의 요금제. 예. 네.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적당한 요금제를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요. 사실 특가 요금제가 아니고 아니면 요금 구조가 회사마다 좀 많이 비슷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 요금제마다 밑에 보면 리뷰가 달려 있거든요. 리뷰 읽어보시고 적당히 마음에 드는 곳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새로 가입할 때마다 뭐 사은품 주거나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보시면서 적당한 곳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비교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현명한 통신 소비자 되기 위해서 끝으로 어떤 것 체크해봐야 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여러 가지 갈아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너무 저희가 선택할 때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시려면 네. 좀 아니면 현명하게 사시려면 항상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는 것이 정말로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싸게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거든요. 실제로 뭐 코로나 이후에 사셨던 스마트폰이라면 네. 지금도 배터리만 바꾸면 얼마든지 충분히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그 이후로는 거의 다 이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사실 바꾼 거 잘 못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을 좀 버리시면은 굉장히 알뜰하게 사실 수가 있고요. 네. 제가 한 50만 원 통신비 절약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한 1년에 50만 네. 원이잖아요. 네. 이게 한 2천만 원을 적금 놔야지 받을 수 있는 이자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많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효훈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